법무법인 센트로가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지켜드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건설 분야에 특화된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 광운대학교 재건축 재개발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강의이지만 이 강의안은 4강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번에 4강이 한 절반 정도까지 했습니다. 명도 소송과 수용 절차 관련 문제. 이 내용은 이번 주 리포트 숙제니까 다 보셨죠? 다 보셨고 지우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명도는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요새는 유튜브가 너무나 발달이 돼 있어서 책 읽을 필요 없더라고요. 유튜브 봐야 되겠더라고요. 유튜브하고 블로그 봐야 돼요. 물론 유튜브 블로그가 부정확한 지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주장 선전선동만 담은 것도 있는데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그렇고 신문은 더 그러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튜브 괜찮더라고요. 골치 아프게 책 볼 필요 없어요. 유튜브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 처분을 하면 관리 처분이 끝나면 이제 이때부터 명도 의무가 생기고요. 명도 의무가 생기려면은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받아내야죠. 보증금 받아내야 되고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들은 이주비를 받아나가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이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아나가야 되죠. 조합 신청 한 사람들은 이주비. 이주비는 이제 자기 재산의 한 절반 정도인데 이주비는 자기 재산이 10억 원이면은 한 5억 원 정도 그동안 받아나갔는데 최근 9.13 대책으로 이주비가 40%밖에 안 된다면서 40%밖에 못 받아나간다. 그러면 이거 갖고는 어디 가서 전세를 못 산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금 받으려면 재건축 매도 청구, 재개발은 수용 절차. 그러니까 이 명도 소송을 하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 측 변호사는 돈을 어디서 제일 많이 버느냐? 이 명도 소송에서 돈을 많이 벌입니다. 명도 소송 조합은 1000명이면 요새는 1000명 전체를 상대로 해서 명도 소송을 때리는 게 유행인데 누가 안 나갈지 모르니까 1인당 100만 원만 잡으면 15억 원이죠. 150만 원 잡으면 15억이고 이게 제일 돈이 돼요. 다 이거 하려고 그래요. 다 이거 하려고.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때부터 이제 관리처분 있을 때부터 소송을 들어가면 되는데 조합원들은 이주비만 받으면 바로 이제 뭐 나가야 되죠. 근데 조합원 아닌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수용 절차. 이 수용 절차 또는 매도 청구 소송에서 매도 청구 소송은 최소한 1심, 수용은 지토위, 중토위 등등에서 나오는데 지토위는 끝나야 돼. 그래야 이 명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받아나가야 되죠. 임대차 보증금. 이걸 조합한테서 받아나가고 조합은 이 사람의 건물주인 조합원한테 또 받아내죠. 이 명도 소송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클린업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느 특정 여러분이 관심 있는 데는 한남뉴타운, 용산구에 있는 한남뉴타운하고 은평구에 있는 북아현 뉴타운 그리고 성동구에 있는 성수전략지구 북아현 또는 뭐 자기 집 주변에 관심 있는 데 한번 쳐보세요. 쳐서 들어가 보면 구체적인 그 정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또 조합원으로서 가입 신고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거 있죠? 한남을 딱 치면 한남에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뭐뭐뭐가 나와요. 그러면 쭉쭉쭉 누르면 조합장 누구고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고 협력업체가 누구다. 어느 변호사, 어느 설계사, 어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계약관계를 맺고 있구나 라는 정도는 다 나와요. 그리고 조합원이 몇 명이고 향후 신축할
설계 세대 수가 얼마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어디랑 무슨 계약 체결을 했는지 클릭을 해보면 그 계약서는 안 보여요. 그 계약서는 조합원만 보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만 해요. 저도 오늘 다 한번 한남 뉴타운 1, 2, 3, 4, 5 다 한번 들어가서 1구역은 해제되고 안 되고 사업진이 안 되고 2, 3, 4, 5를 들어가서 도대체 어느 변호사들이 있는가 간을 보고 여기 들어가 있고 내가 들어가면 경쟁이 가능할까 간을 보고 있어요. 관리처분이 났을 때 이제 명도성이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 선정을 하죠. 이쯤에서 선정을 하고 제일 좋은 건 추진위 단계 정비사업 이때부터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중을 들고 도와주고 비포 서비스죠. 이때부터 해서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하지만 너무 길어요. 이 과정이 한 6, 7년 걸려요. 그냥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또 하다가 변호사는 제일 불쌍한 게 한두 건 소송에 져버리면 아웃돼버리죠. 열심히 아웃돼버려요. 괜히 열심히 하다가 해서 아웃되고 하느니 이쯤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죠. 아무튼 뭔 얘기가 나왔지? 한남 뉴타운, 성수전략, 부가연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수행 인가하고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면 그냥 조합원을 잔존하고 분양신청 하지 않으면 청산되고 분양신청을 했든 안 했든 아니면 세입자든 전체를 상대로 다 명도소송을 하는 게 요새 유행이에요. 전체. 세입자는 당연히 안 나가려고 하고 분양신청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나가려고 해요. 안 나가면서 버티면서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분양신청 한 사람도 분양신청을 하긴 했지만 내 종전자산 평가를 좀 많이 쳐줘. 뭔가 좀 나 찜찜해 라고 개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소송을 다 때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세입자 중에서요. 주거 세입자는 여기도 저항이 많지만 상가 세입자 있죠? 따닥따닥 붙어있는 상가 세입자 이 사람들은요. 직장 폐쇄나 다름이 없죠. 남의 집 밑에 한 칸 빌려서 세탁소 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어디 가서 뭘 하죠? 할 수가 없어요. 뭘. 딴 데 또 가서 딴 데 어디가 있지? 허름한 데 또 어딨어? 서울에서 밀리면 저기 부천도 못 가고 광명도 못 가고 오산까지 밀려 내려가죠. 참 안타까워요. 저는 조합 입장에서 소송도 많이 해보고 조합원이나 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도 많이 해봤는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때로는 정말 악랄한 세입자, 악랄한 조합원도 있어요. 정말 욕심만 진짜 알바기도 있는데 일리가 있고 조합장들도 악랄하고 부패한 조합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합장도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 괜히 딴짓거리는 사람도 있고 많이 했는데 아무튼 최종적인 재개발 재건축 중에 최종 모수는 여기서 터집니다. 명도에서 나 못 나가 돈 더 내놔. 그리고 조합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뭘 이렇게 많이 바래. 나중에 잘 해줄 텐데 나중에 언제. 저 놈은 알박이다. 내가 왜 알을 박았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알을 만들었지. 주변을 다 파내고 나를 알을 만들었지. 이런 입장에서 견학 차원에서요. 여러분 성수동 1, 2, 3, 4집을 한번 견학 차원에서 한번 가볼 필요 있어요. 성수동. 사실은요. 제가 투자에 마이너스 손이거든요. 원래 공부쟁이들은 다 마이너스 손이에요. 됐다 하면 거기는 마이너스야. 그냥 저는 그 쓰라린 아픔이 있잖아요. IMF 이 10년주 기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997년 11월 달인가 IMF로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졌고 망가져서 IMF가 들어왔지. IMF 때문에 망가졌나? 그건 아니죠. 근데 그 외부에서 좀 조작했다는 설도 있긴 했는데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소로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어디 나라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IMF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빚이 많아서 IMF에서 그냥 급전을 땡긴 건데 아무튼 97년에 그랬고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니 미국의 무슨 모기지 사태로 한국 경제도 여파를 입었죠. 지금 2018년이면 또 10년이 또 됐어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이 부동산 폭락이다. 라는 썰과 그렇지 않다는 썰을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봤어요. 달리 일리가 있어. 이게 썰을 그냥 재밌더만. 그냥 틀어놓고 딴 일 하고 하면 요새 이 사람들 이게 구찌가 많이 늘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 투자의 마이너스 돈인 제가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가 얼어붙을 겁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 전 세계가 얼어붙어요. 아무튼 무조건 틀림없어 이제. 그런데 우리 원래 공부쟁이들은 투자를 못 하거든요. 공부만 했지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유튜브를 한 일주일 동안 탐독한 결과 부동산은 지방 부동산은 힘을 못 쓴다. 서울도 오르는 데만 오르고 내려갈 때 내려간다. 결국 이걸로 지적이 되더라고요. 서울도 센터는 아직 오른다. 근데 어리버리한 애들은 그냥 알 수 없다. 지방 힘 못 쓴다. 이런 정도. 센터에 사자. 서울에 잘 나갈 때. 근데 서울 센터에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이미 올라버려가지고 기본 10억 들어요. 기본 10억은 있어야 투자를 해요. 갭 투자니 뭐니 옛날에 이런 것들은 한 2, 3억 가지고 1억으로 이렇게 갭 투자를 하고 했는데 서울은 안 돼요. 그래서 서울 성수동은요. 성수동이 어딘지 아십니까? 압구정이 이렇게 뽀록 튀어나왔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압구정 이 동호대교 있고 동호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있죠.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에 있는 게 성수 1, 2, 3, 4예요. 여기 압구정에 여기를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는 곳. 그래서 압구정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사준다고 하는 이쪽. 근데 여기 성수는요, 이게 재개발 대상은요 되게 언덕배기에 꼬불꼬불한 달동네거든요. 달동네가 막 신난하잖아요. 막 전기줄 막 있고 부동산 독덕방 무슨 마트 어지러워요 그냥. 그리고 뭐 연정 해가지고 막 핑크빛 도는 막 술집 있죠. 그런 거 아시죠? 누가 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사판에서 일하시다 그런 분들이 거기서 술 마시는 것 같은데 그런 술집들 좀 있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수는요 평지예요. 여기 평지. 그리고 길 건너면 바로 명동대교 이제 성수대교로 바로 이쪽으로 통해요. 그리고요 한강을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봐요. 여기는 한강을 북향으로 바라보죠. 또 한강을 이렇게 바라보는 한강이 있고 이렇게 바라보는 한강이 있어요. 이쪽에 은공동 뭐 이쪽에 대림 여기서 이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현대 아이파크 있죠? 한강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굽이치는 한강을 이 바다처럼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아이파크 이 한강 전경만으로도 몇 억씩 올라가고 여기서 또 서울숲이 보인대요 또. 그래서 성수 일지구에 제가 계약을 해버렸어요 제가. 큰일 났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성수 일지구에 계약을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9.13 대책으로 저는 주택을 또 하우스푸어예요. 저도 하우스푸어 한 채 샀는데 추가로 하나 더 사면 추가 주택에서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안 나오게끔 금융권을 옥죄고 있죠. 이게 1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1주택을 살려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공장을 살라고 그랬어요. 공장은 대출이 나와요. 공장은 대출이 이빨이 나와서 성수동에 가가지고 중개사님이 공장을 사라. 공장 가봤어요. 그랬더니 막 금형 기기 막 있고 고무 박힌 냄새 나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막 건물도 이상해. 막 이리 붙어 있고 서로 인접한 건물들이 막 붙어 있고 위층에 올라가니까 집도 있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걸 살라고 갔는데 화재나게 생겼더라고요. 화재나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공장 소유자가 이 강 건너 이 강남 아줌마더라고요. 강남 아줌마고 강남 아줌마가 자기 딸과 며느리 이름으로 사놨더라고요. 공장을 살라고 했는데 좀 며칠 지나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판대. 안 파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그전에 또 경매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경매 물건이 땅 지분이 12평이고 건물이 25평인가 되는 연립 단독주택 이렇게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이거의 시가 얼마냐고 했더니 12억이래요. 평당 1억이래요 이게. 이거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여기 성수전략이 다 짓고 나면 25평짜리인가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25억 정도 갈 거다. 평당 1억 정도 갈 거다. 라고 추측을 하죠. 12억 주고 사서 25억이면 되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순전히 알로 현찰 12억을 들고 있어야 돼요. 거기 전세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세 7천만 원. 얼마 되도 안 해. 12억 다 들고 있어야 돼, 거의.
취득세는 뭐 다 하면 그러면 이게 25억 된다는 거예요. 한 7, 8년 뒤에. 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근데 이게 너무 비싸. 안 되잖아요. 주택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사러 가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또 경매가 취하됐더라고요. 이 채무자가 미쳤어요. 이렇게 황금알을 안 나는 거위인데 뭐 사채빚을 얻었대 갚고 이거 하나도 안 되고 공장 살라도 안 됐는데 중개사가 갑자기 나대지가 하나 있대. 빈 땅이 맨 땅이 하나 있다고 그거 사실 거냐고. 그거 왜 말 안 했냐고. 그거 자기 물건이 아니고 다른 중개사 물건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수수료를 양빵으로 먹을 수가 없어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괜찮대. 가봤어요. 그랬더니 빈 땅이 있더라고요. 빈 땅이 있어서 계약을 했어요. 그냥 나대지니까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이빠이 나온대요. 이게 이빠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계약을 해버렸어요. 이거 살 때 나대지도요 90제곱미터가 넘으면 재개발에서는 분양권이 나와요. 재건축은 분양권 없어요. 이거는 재개발에서는 90제곱미터 넘으면 나오고 또한 이 90제곱미터가 이 재개발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일 조사관 추지지원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있었어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쪼개서 이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90제곱미터 넘는 땅이 있어야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500평짜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거 갖고 하나 나오면 여기서 막 토막을 쳐. 정비구역 지정 토막을 치면 그거는 분양권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 전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막 대출이 이빨 땡겨가지고 밤잠이 안 오던데 이자만 뭐 주라고 밀어넣는 거지. 막 물 먹는 하마야 그냥. 아무리 먹어도 이게 안 되는 거. 하루에 닭 10마리 잡아먹는 그런 코끼리 한 마리 키우는 거야 그냥. 계속 키우는 거죠. 한 7, 8년 되면 이제 이놈이 이제 커다란 여기에 타워팰리스 그런 분위기로 이 왼쪽에 트리마제라는 데가 하나 길쭉하게 있는데 그게 쭉 늘어설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꿈을 키우면서 앞으로 7년 동안 이 코끼리 이자를 먹여야 돼요. 그 이자가 거의 한 사람 월급 정도에 상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냥 막 때려 박아야죠. 강의보다 이게 더 재밌죠? 그러니까 9.13 대책으로 주택에 대해서 추가 대출이 안 되니까 공장이나 나대지는 된다. 90제곱미터 넘으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90제곱미터가 넘는 형태로 존재했어야 된다. 그리고 공장 같은 건요 20억짜리 공장은 절반 이상이 대출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너무 이게 크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1 플러스 1이 됩니다. 35평짜리 하나 플러스 25평짜리 하나 이 두 개가 돼요. 또는 40몇 평짜리 하나만 하든가 너무 더 큰 거는 40몇 평 플러스 25평짜리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죠. 그렇게 가능한 게 일단 성수가 1, 2, 3, 4 구역이 괜찮아요. 한남도 1, 2, 3, 4, 5 구역이 있는데 한남은 반포대교 넘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고 여기는 성수대교 넘어가면 바로 보이는 한강 강북이죠. 그래서 강남은 더 이상 땅이 없다.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어서 넘친다. 어디로 가느냐? 이 강 건너. 여기는 말이 강북이지 강남이랑 똑같다. 더군다나 방향은 더 좋다. 한남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이 황제 뉴타운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말도 멋있죠? 황제 뉴타운이래. 지존이래. 뉴타운 지존. 재개발이에요. 이건 제가 중요한 뉴타운 지존인데 한남이 성수한테 황제자리를 넘겨줬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한남은 여기가 보건동 한남동이 너무 좋다. 용산과 가깝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하고 그러면 이게 용산이 한국의 센트럴파크가 된다. 다 공원화가 되고 일부는 뭐가 되고 그러니까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 그 용산구의 한남도 그리고 남산이 뒤에 있잖아요. 대산임수의 전형 완전히 환상이다. 난리가 났어요 여기가. 근데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쪼개기를 해놨어요. 쪼개기.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분필하고 다세대 지어가지고 쪼개놓고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가 하나였는데 갑자기 어느 뚝딱뚝딱 집 부수고 새로 지어가지고 8집이 생겨버렸어요. 조합원이 1명짜리가 8명으로 조합원이 늘어나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꽉 차가지고 한 구역에 조합원이 막 1,500명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500명이 나눠 먹을 거 이제는 1000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구 쪽에 대해서 너무 조합원수가 넘친다라는 거하고 뒤에 남산이 있어서 반포대교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면은 남산이 있고 그 밑에 막 지금 빨간 벽돌집이 많은데 그 빨간 벽돌집이 50층으로 쭉 올라가 버리면 남산이 가려서 안 보인대요. 서울의 상징인 남산이 안 보여요. 강 타고 쫙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남산이 안 보여? 말이 안 돼. 이건 안 돼. 남산이 보여야 돼. 깎어. 25층, 28층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안 좋다는 거죠. 남산이 안 보이기 때문에 층고 제한이 있고 너무 지구 쪽이가 많이 돼서 저거수가 많다. 성수 뉴타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평지예요. 남산 없어. 뒤 뻥 뚫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만큼 조합원 지구 쪽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여기는 층수가 50층까지 가능하도록 우리 위대하신 오세훈 시장께서 저질러 놓고 시장을 그만둬버렸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합정 어디 특수 전략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여기도 지정을 해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퇴임을 하셨죠. 스스로 물러나서 그 옆에 트리마제라는 곳이 48층인가 여기 되고 그 옆에 또 갤러리아 폴에도 있고 서울숲도 있고 여기는 50층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황제 뉴타운의 나대지를 운 좋게 찾았어요. 운 좋게 딱 얻어 걸려가지고 예? 평수 커요. 50평이요. 50평인데 15억이에요. 딴 데는 연립은 지분 한 평당 1억씩 가는데 여기는 나대지는요 한 평당 제가 3천에 샀어요. 예, 공장은 4,500인데 이제 5천만 원 한 평당.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주택 있잖아요. 아파트, 연립 이런 것들은 땅 지분이 아무리 작아도 장래의 교환 가치보다는 현재의 사용 가치가 더 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부숴버리면 맨 땅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이야말로 그야말로 원천적인 자산인데 이게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당 3천. 근데 그분들은 평당 1억까지 가는데 잠재가치는 제가 더 크죠. 그런데 이것도 간편. 제 땅 주인이 아주 고마운 사람이더라고요. 원래 부자더라고요. 부자라서 관심이 없어. 돈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땅이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개발업자가 여기다가 빌라를 지을 테니까 팔아라 해서 쪼개서 빌라가 19세대가 들어갔더라고요. 다세대가. 이게 하고 남은 짜투리 땅이야. 짜투리 땅인데 이걸 1987년부터 그냥 그대로 방치해둔 거예요. 문정동에도 땅이 많더라고. 그대로 방치하고 2006년이 돼서 나도 개발 여기다 좀 지어볼까 했는데 이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되면서 개발 제한이 들어가 버리니까 행위허가 제한이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못해. 계속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안 팔려다가 이게 나이가 80이시더라고요. 80이 되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이제. 이게 나중에 개발되면 몇십 필요 없어. 내가 나이가 그때는 90세다. 그리고 나 지금 돈 먹고 살만하다. 나는 그냥 이거 현찰 한 15억 받으면 그냥 먹고 그냥 죽고 자식들한테 다 준 것 같아요. 이 정도니까. 가끔요 강남 쪽에 아파트 같은 거 팔거나 할 때 이 노친애들 극매물이 나와요. 한 80 먹은 노인네들 먹고 살만한 분들. 그분들은요 이게 재건축 되고 세월 됐어. 현찰로 나 지방에 낙향한다. 이런 분들 물건을 확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해외 거주 목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지방으로 가거나 하는 사람들 것은 양수를 해도 여전히 조합원주의가 넘어갑니다. 재건축 지역에서. 원래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팔면 안 넘어가요. 근데 이건 넘어갑니다. 노친네들 거 제가 한 10일 동안 이렇게 또라이처럼 맨날 돌아다니면서 찾았어요. 제가. 잘 돼야 될 텐데. 박수. 박수. 근데 잘 될 것 같아요. 왜냐 거기는 안 망할 것 같아. 압구정 강 건너는 한번 가보세요. 신나는
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건도 좀 따고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전입신고에서 조합장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명도는요, 이 모든 문제가 총정리되면서 끝나는 게 명도예요. 명도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쭉 설명을 하다가 관리처분 인가기 행정 대지정 불구하고 반드시 명도 수성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하다가 말하셨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제가 막 다 강의하고 했는데 다 부질없더라고요. 그러는 여기 한번 보시죠. 소유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소유자 중에 분양시장 한 사람, 분양시장 안 한 사람. 분양시장 한 사람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종전평가 문제가 있으면 가끔 소송 거는 사람도 있어요. 분양시장을 하긴 했지만 이 왜 내 감정평가 이렇게 엉망이야. 제대로 좀 해줘. 라는 사람들, 특히 상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재건축은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성냥감처럼 이렇게 딱딱 돼 있어서 층수하고 방향에 따라서 조금 그 금액이 다를 뿐이지 대충 다 값이 나와요. 근데 재개발은 엄청나게 다 달라요. 물건이. 완전 제각각이라서 재개발은 감정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투자하면서 감평을 받았거든요. 감평을 제가 따로 받았어요. 감평을 받은 이유가 감평이 잘 나오면 대출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 받으려면은 그 은행권에서 평가사한테 현장 실사를 하게끔 해서 담보평가를 하잖아요. 담보평가를 해보고 그 담보평가 금액의 뭐 70% 딱 때려서 거의 한도에서 이제 대출이 나가죠. 이 은행권에서 파견 나간 감평사가 해당 집원을 딱 검색을 해보았을 때 또 튀어나오는 전례, 우리 법조계 용어로 말하면 판례, 선례, 이게 찍혀 있으면 이 후속 감평사는 이걸 대부분 참고를 합니다. 마치 법조인들이 판례 찾듯이 이 전례 찍어버린 거예요. 내가 찍었는데 뭐 내가 내 평가사한테 의뢰해서 평가사가 이 전례를 만들었어요. 이 전례를 이 금액 굉장히 높게 만들었어. 그럼 우리 평가사가 다음 은행 평가사가 보기에 이렇게 해놨네? 야, 너무 많다. 에이. 그래도 뭐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네가 10억 찍었어? 나는 한 16억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사이에 분양지정기가 있는데 이때 감정평가를 하죠. 종전자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변화들이 종후평가가 되고 종전평가와 종후 40평형 바다 이게 25억 뭐 이게 20억 뭐 5억 맞네. 이 종전평가를 여기서 하죠. 이 종전평가를 할 때도 나의 전례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이거 수수료 200만 원 내세요. 200만 원 내고 하면 미리 성적표 찍어 놓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도움 많이 돼요. 특히 재개발은 재건축은 되게 비슷비슷해요. 아파트 값이 다 똑같은데 재개발은 특히 다대지값 이게 얼마야? 부르는 게 값이에요. 변호사 수임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아시죠? 500이면 500이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고 그런 거예요. 뭐 정해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감평 그냥 찍으면 돼요. 200만 원 내고 전례 찍어버리세요. 이 평가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다 보고 하는 건데 평가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뭐 재개발, 재건축이니 뭐 개발 호재니 이런 것들이 시세를 반영이 되는데 시세가 그래서 뭐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이 감평사들의 이 평가 이거는 매우 보수적으로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경매할 때 경매에서 그 감정 평가 금액이 있죠. 경매 감정에서 평가 금액이 이번에 성수 3지구에서 경매 평가 금액이 2억 5천 나왔는데요. 실제 낙찰은 8억 얼마 됐어요. 그래서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매 감정 평가 금액 2억 5천인데 실제 낙찰 금액이 8억이어서 낙찰 비율 300몇 프로. 이거는 그 사람 이게 162명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성수 3지구에는 좀 너무 많이 쓴 감도 없지 않은데 그래도 이건 뭘 말하느냐? 2억 감평가가 2억 5천이고 실제 8억 얼마에 낙찰됐다면 얘도 정신 나간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도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162명이 써가지고 얘가 8억짜리가 됐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8억 이상의 수익은 올린다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 25평짜리 아파트로 둔갑을 하면 거기 지금 성수지구는 지금 한 20억은 최소한 갈 것이다. 물론 7, 8년 뒤의 일입니다.
아니면 8억 넣어서 기타 이자 뭐 해서 10억 투자해서 2억 20억이 되면 괜찮은 거죠. 미친놈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손해는 안 볼 거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근데 시세보다는 약간 싸게 받았대요. 근데 경매의 역효과가 너무 과열돼가지고 시세보다 더 주고 사버리는 일이 요새 비일비재하죠. 경매는 약간 위험스럽고 좀 그러니까 시세보다 많이 싸야 되는데 많이 안 싸고 조금 싸고 때로는 경기부터 시세보다 높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시세보다는 약간 밑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승자의 저주는 미친 듯이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1등 했어. 근데 1등 하느라고 너무 에너지를 소모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파산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승자의 저주인데 이 사람은 승자의 저주를 받았나?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성수 전략지구의 향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게 원래 옛날에 보면 이제 수업 받을 때 교수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자기가 뭔가 필에 꽂힌 거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필에 꽂히니까. 근데 이게 더 재밌잖아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그 부동산 업자들 지금 브리핑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트리마제라는 이미 개발이 된 지역주택조합에서 뭐 개발하다가 막 수많은 개발업자들 가다 다 나가 떨어지고 두산에서 그냥 지금 트리마제가 있고 성수 1구역, 2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있고 영동대교가 있어요. 4구역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한강을 바라본다고 스스로 자유하고 있죠. 여기는 조합 설립이 됐고 여기는 조합 설립이 됐고 여기는 좀 있으면 창립총회에서 조합 설립이 되고 여기는 지리멸렬 상태. 지리멸렬 상태니까 여기는 건축심의를 냈고 건축심의 아직 안 냈어요. 이거 건축심의 여기는 냈다고 하더라고요. 48층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이게 이제 인가가 나려면 공공건축사라는 사람들의 10여 차례 이상 회의를 거친 다음에 건축심의가 나고 그런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분양신청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사업시행 인가는 건축심의 바로 후에 있는 건데 건축심의가 떨어지면 대부분 사업시행 인가는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비죠. 이런 단계에 있는데 여기가 균일하게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똥차라서 얘네들이 못 가. 똥차 때문에. 그래서 제일 똥차가 이지구. 여기는 추진위원장 막 박터지게 싸우는 거죠. 막 위원장 누가 하냐. 위원장 선거했는데 부정선거다 해서 부정선거라고 소송을 걸어서 부정선거 이미 맞다 라고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럼 아예 우리는 다시 뽑자. 다시 재선거를 했어요. 재선거를 했는데 현 집행부가 아닌 그 밑에 재하층이 표를 현장에서 더 많이 받았어요. 더 많이 받으니까 집행부가 서명결에서 표 안 까고 덮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패배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난 거고 여기는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지구가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서 너무 늦기 때문에 값이 싸냐? 싼 것도 아니고 이 지구가 또 더 선호한대요. 더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 이미 다른 구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구역에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처분해서 분양자로 됐어요. 그러면 5년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5년까지는 재당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뒤에 될 만한 데가 여기가 5년짜리다. 근데 여기를 사두면은 나하고 시차가 5년 벌어지니까 여기로 또 될 수 있다. 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양다리 걸쳐놓은 게 제일 좋다. 어떤 사람은 여기 조합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땅 건물 2개 가지고 있으면 여기 조합은 여기서 한번 관리처분인가 되면요 5년 내에 이거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현금 청산해야 돼요. 이 현금 청산을 안 하고 이걸 딴 사람한테 팔겠죠. 관리처분 나기 전에 팔면 그 사람이 분양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공부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분양신청을 안 한 사람은 청산되고 상가세입자, 영어손실 보상금 4개월분 이런 것들이 있다. 상가세입자들이 제일 불쌍해요. 자기 직장이 잘리는 거고 주거세입자들은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입주한 사람들은 주거 이전비를 받아갑니다. 한 1,500~600만 원 받아가요.
무회전비면 이 정도면 어디 오피스텔 하나 얻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보증금만 얻어서 갈 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상가는 이거를 다 접어버리면 뭘 먹고 살지가 참 깝깝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대출 받을 때는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두는 게 좋더라고요. 상가 임차인. 뭐 상가금 최근에 상가금을 임대차 보법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뭐 5년 동안 보장되는 것을 10년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와 업무 협력을 맺고 있는 감정평가사님이 재건축 재개발 평가에 관련해서 잠시 한 30분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아마 도움은 될 겁니다. 변호사들은 이제 조합 측 변호사와 청산자, 비대위라고 하죠. 비상대책위원회. 이 비대위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내가 한번 해먹겠다는 사람, 그냥 민주화하자는 사람, 깨끗한 거 하자는 사람, 괜히 고소고발하는 사람, 다른 시공자를 등에 업은 사람, 별 사람들 다 있고, 청산자들은 이제 재산 가치 제대로 바꿔나가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원래 조합 측 변호사로 시작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의뢰가 많아서 이걸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장에 악명이 있는 변호사로 비대위 청산자 측 주력을 하는 변호사로서 맨날 시위, 뭐 전북 좌파, 빨갱이 변호사다 이런 식으로 또 됐는데 또 딴 데 가서는 또 조합 변호사도 하고 양쪽 저는 다 해봤어요. 이쪽에 문제된 사람도 있고 여기 문제된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 사람들 다 똑같다. 변호사들은 이쪽에서도 일하고 이쪽에서도 일합니다. 주로 이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은 주로 다 여기로 가려고 하죠. 여기가 편하니까. 일도 편하고 돈 받기도 편하고. 여기는 막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프니까 일반 변호사들이 여기다 발을 담그죠. 근데 평가사들은 맨날 이 시행자 측에서만 일을 하죠. 평가사들은. 요새는 점점 평가사들도 이쪽에 일을 하는 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이 세상은 항상 대립되는 관계에서 계속 비난이 아니라 비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잘못했다 막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과도한 비난 비평도 있지만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네 하고 고치는 게 있어요. 평가사들이 이쪽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전례찍기, 전례찍기 아주 좋아요. 자, 명도 소송은 여러분이 직접 할 건 아니고 이건 제가 재건축 재개발 전문 어떤 기관에 가서 강의할 때 했던 강의안인데 예전에는요 명도 소송 부당 주체라고 해가지고 조합이 있으면 제가 아까 공장을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공장 그거 괜찮았어요. 20억짜리 공장인데 10억 실투자비 넣고 나머지 10억은 이제 대출 받아서 이자를 갚아 나가는 건데 일반인들이 그 공장을 살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 게 아니 아파트나 연립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아파트 받는 거 아니야? 공장도 아파트가 돼? 이런 심리적 거부감이 있고 임차인들 보면 심란해. 저 인간들한테 어떻게 월세를 받아내며 나중에 이 기간이 끝나면 저 사람들이 나갈까? 이런 것 때문에 심란하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요 내보낼 필요가 없어요. 조합 변호사가 알아서 다 내보내줘요. 그냥. 원래 카센터 막 이런 거 중장비 이런 거 뭐 철강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임차 기간이 종료했을 때 안 나가버리면 주의 이제 대책이 없죠. 어떻게 법원의 강제 집행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혼자 소송을 하기가. 근데 이것들은 다 공장이 있으면은 공장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으면 조합 변호사가 이 임차인을 다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임차인의 속성이 뭔지도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서 조합 설립, 사업 수행, 관리 처분.
관리처분이 임박할 무렵에 이 물건을 수주하려면요, 원래 모든 물건, 부동산 물건을 사는 것은요, 임장 활동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현장에 가서 보는 거. 현장에 가서 보고 임차인이 누구인지 보고,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갈 사람인지 협상도 하고 건물의 상태가 좋은지 이런 걸 보는 게 핵심인데, 재건축 재개발은요 물건 안 봐도 돼. 어차피 철거할 건데. 그리고 임차인 어차피 저 앞에서 내보내줄 건데 안 봐도 돼요. 관리처분이 임박했을 때는 안 봐도 돼요. 옛날에 저 물건 보러 갈 때 저기 어디구만, 에이 올라가 볼까 하다가, 에이 뭐하러 올라가? 이거 철거할 건데 좀 있으면 좀 철거할 거니까 필요가 없다. 다만 이쪽쯤에 있을 때는 이 기간이 한 3, 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임대 이 목적에 충실한 것인가 라는 보기 위해서 이제 현장을 잘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명도 부담의 주체는 어떤 사람들은요, 임대인들이 자기 건물에 막 임차인이 막 따닥따닥 벌집처럼 있어가지고 한 10명 정도 임차인이 있어요. 공장이. 근데 어떤 임대인은 자기 집에 임차인 한 명만 있어. 이 사람들 다 조합 변호사가 소송을 걸어서 다 내보내주거든요. 조합 전체 비용이 들잖아요. 한 건당 뭐 150만 원 들었다. 여기서는 1,500만 원이 조합비가 들었어요. 여기는 150만 원 들었어요. 그게 국가 세금으로 이 임대인의 수고로움을 다 덜어준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임차인을 다 내보내는 그 1,500만 원 값을 얘한테 물리느냐? 얘한테는 150만 원만 물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가 명도 기간 되면 쓰고 나가는 착한 사람도 있죠. 그럼 뭐냐? 조합에서 든 수많은 그 변호사 비용, 뭐 몇 억 비용을 얘도 분담한 꼴이 되잖아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발상에서 이 비용 유발자가 책임져라. 변호사 비용 총 5억 들었다. 5억 들었으니까 임차인 많이 끼고 있었던 놈이 또 많이 내고 나중에 너의 종전자산에서 까자 라는 논의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그 정관에 둘 수가 없어. 정관에 두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반대하니까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요새는 그냥 조합비용을 다 털어버리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한다. 명도소송에서 피고들, 이제 조합에서 소유자나 임차인들 반대파한테 소송을 겁니다. 그럼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달라고 하죠. 소유자나 이 사람들은 영업손실 보상금, 보상금을 달라고 하죠. 조합이 다 물어줘야 돼요. 물어주고 이 보증금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임대인한테 구상을 하면 됩니다. 별 내용 아니고요. 자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제 설명만 들으면 돼요. 뭐 이렇게 쓸데없이 뭘 많이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하나 나온 김에 봅시다. 행정소송은요,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있으면 날로부터 1년 내. 무슨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으면요, 반드시 90일 이내에 뭔가 설정을 놔야 돼요. 근데 일단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뭉개다가 한 2달쯤에 변호사나 누구 전문가하고 상의하다가 그러다 또 말다가 3달이 지나가 버리면요, 더 이상 못 다툽니다. 물론 가끔 다툴 수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자가 있을 때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처분 세금 고지서라든지 뭐라든지 아무튼 뭐 받으면 90일 딱 계산해서 소장을 들이미는 게 좋습니다. 정확히 이제 고시가 인가고시가 있던 날로부터 5일 경과 날에 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95일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넘어가고요. 이건 다 필요 없는 얘기인데. 요건 옛날에 봤죠? 수용재결은요, 수용절차는 재개발에서 합니다. 재개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기토의 중토의 행정소송. 그래서 30일, 30일, 60일. 기토에서 중토의 걸어놓을 수도 있고 행정소송 둘 다 양방으로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설명을 드렸죠. 설명했습니까? 네.
영업손실보상 대상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45조에 영업손실 사업 인정 고시일, 사업 인정 고시일이 이제 사업 시행 인가인데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사업 시행 인정 고시, 사업 시행 인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시일 바로 직전부터 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전부터 적법한 장소,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데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 이기만 하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고 이 사람은 4개월치의 영업손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느냐?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돼요. 사업자 등록을 적법 건물에서 하고 있는 자는 그냥 실질적으로 나 이거 사업자 등록 안 하고 그냥 무면허 뭐 음악 연습, 음악 교습소, 첼로 뭐 이런 걸 하고 있었다. 등록증 안 냈어. 야매로 하고 있었어. 야매로 하고 있었어도 된다 이거죠. 사업자 등록증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에서 한 경우에는요, 이게 적법 건축물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여기서부터 1년 이전부터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죠? 적법 건축물은 사업자 등록증을 안 해도 되고 무허가 건축물은 1년 이전부터 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가 등을 받고 이건 뭐냐면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그런 허가가 아니라 뭐 법무사업을 하고 있다, 뭐 법무사업 뭐 자격증을 갖고 하고 치과의사라면 치과 자격증을 가지고 정식으로 하고 있어야지 야매로 그냥 돌팔이 치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가 세입자는요, 사업시 인정고시일 그냥 전부터 하고 있으면은 4개월에 저희 보상을 주고, 주거 세입자는요,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 이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그 전부터 살고 있어야 돼요. 주거 이전비는 좀 달라요. 그래서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7조에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이 있어요. 어떤 것은 휴업을 할 수 있고 어떤 건 폐업보상은 2년치를 보상해 주는데 폐업보상은 거의 없어요. 폐업은 상상하기 어렵고, 휴업은 어딘가에, 대한민국 어딘가에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휴업을 잠시 4개월만 휴업하고 딴 데 가서 또 장사해 라는 개념이죠. 아니 사실상 저는 폐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건 네 사정이고, 그래서 폐업보상 별로 없고 휴업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4개월치 보면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내가 매달 매출이 4천만 원 나오고 그 중에 종업원 임금 뭐뭐뭐 다 해서 3천만 원이 비용으로 하고 내가 1,000만 원 번다. 그럼 그 1,000만 원을 주는 거죠. 한 달에 4천 매출 올려서 3천 비용 나가고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 곱하기 4달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영업이익과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그리고 이런 것들 새로 뭐 광고비 뭐 이런 거 이전 광고비 이런 잡다한 것들 그런 거 다 플러스해서 나오는데, 이 정도 되는 식당이 있죠. 이 정도 되는 크기 식당을 휴업보상금으로 한 4천만 원 나와요. 3,4천만 원. 근데 만약 이런 식당을 한 10년째 하고 있었는데, 국밥집 같은 걸 10년째 하고 있었는데 4천만 원 받고 이게 나가라면 이 4천만 원으로 뭐 어디 가서 이게 인테리어 하고 나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장소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누군가 꽉 터잡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확실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이게 중하류층, 하류층을 좀 더 하류로 이렇게 만든 효과는 틀림없이 있어요. 점점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 간신히 아등바등에서 먹고 살 수 있던 이런 사람들을 주저앉히는, 이런 사람들 뭐 국밥집 한 15년 2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뭘 해? 할 수가 없어요. 배운 거라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허름한 데를 서울 시내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허름한 데가 없어요. 좀 그런 점이 문제예요. 그러면 좀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좀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많이 주면 그 조합 사업이 잘 안 되죠. 이익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악덕 기업주들이 돈을 더 잘 벌잖아요.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구역, B구역 여기는 아주 힘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회사 이익을 많이 챙겨줘. 여기는 쥐꼬리만큼 주고 지가 다 가져.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중에 상당수는 재투자를 해. 얘는 벌어서 다 퍼주고 이만큼 남겨서 자기 이만큼 먹고 재투자를 잘 못해. 여기가 더 잘 나가잖아요. 근로자를 착취하는 회사가 더 잘 나갑니다. 근로자한테 복지를 주는 회사는 못 나가요. 하지만 그 복지를 통해서 근로자들과 일심동체로 잘 살아서 해나가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가 더 잘 나갈 수 있죠. 여기는 단기적으로 더 잘 나가요. 그런데 이 회사하고 좀 틀린 게 회사는 근로자들이 1, 2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있으면서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하면 그래 우리 저기는 고용주는 잘해주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서 또 우리도 또 월급 많이 받자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해서 장기적으로 잘 나갈 가능성이 있죠. 여기는 단기적으로 빼먹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은 어떻습니까? 한 7, 8년 사업을 하죠. 영업자들 뭐 주거세입자, 영업세입자 아주 하류에 있는 조합원들 보상금 별로 안 주고 내쫓아 나가 큰 이득을 챙겼어. 그리고 명품 아파트를 만들었어. 회사는 직원들 쫓아보낼 수 없지만 여기는 재개발 쫓아내버려요. 나중에 해코지 할 일이 없어요. 다 챙겼어. 그리고 나는 명품 아파트 됐어. 집값 올라.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 해주고 쫓아낸 데가 잘 나가는 거예요. 아주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어요. 이건 딜레마이고 아이러니지만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참 그냥 저는 그냥 이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를 보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왜 꼭 그렇게 추하게만 세상을 바라보려고 욕을 쓰십니까? 아니 왜 보이는 걸 안 보고 그래? 보이는 걸 봐야지. 왜 보이는 걸 이렇게 뿌옇게 장막을 치고 보려고 욕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세상을 배우지 않았어.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운 세상은 그게 아니야. 잘못 배웠구만.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게. 있는 걸 봐야죠 그대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쪽의 입장에 다 있어 보니까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결론은 뭐냐? 그래도 일단 강자가 되고 봐야 되겠더라고. 주거 이전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한 영업수입자의 보상금, 주거 이전비 보상금 이거 있죠? 다 재개발만 있습니다. 재개발은 뭐죠? 단독주택이 있고 꾸불꾸불한 달동네. 성수전략, 정비전략은 평지지만 아무튼 달동네 분위기예요. 그런 데만 이걸 줘요. 재건축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는 아무리 낡았어도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살지 않느냐. 그리고 니네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줘. 근데 요새는 재건축도 굉장히 못 사는 허름한 아파트도 많아요. 오히려 서울에 있는 재개발 훨씬 못 사는 사람도 많은데 참 딜레마예요. 이게 재건축은 왜 안 해주는지.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약간 빨리 같은 것도 많아요. 근데 또 저는 저한테 맡기면 다 그 사람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돈 주면 그냥 저는 합니다. 근데 영 아닌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내가 돈 받고 하지만 진짜 이런 데는 옛날엔 했어요. 옛날에 아주 변호사 1, 2년 전 때는 했어요. 1년 전 했는데 그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어떤 빠찡고 하는 그런 사람들 대리해가지고 그때는 병풍 변호사는 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내가 봐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서 했더니 뭐 판사가 나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이게 그냥 보내더라. 같이 뜨거워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다 아니까 다시 뜨거웠죠.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뭐냐면 빠진코 이런 걸 하는데 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우리 의뢰인이었어요. 나가 너 기간 다 끝났는데 왜 안 나가? 근데 여기에 빠진코를 하기 때문에 하루 안 나가면 그 하루가 그냥 막 800만 원, 1000만 원씩 막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명도를 거부하려고. 이 명도 이렇게 하면은 나 딴 사람한테 넘겼는데요. 딴 사람한테 바로 넘겼는데 점유정금지 가처분 돼 있잖아. 그대로 넘겼는데 승계지표문 받아오세요. 잠깐 기다려. 승계지표문 받아. 승계지표문 받아서 너지? 어때? 또 바꿨는데요? 또 바꿔오세요. 잠깐 기다려. 승계지표문 또 받아 또 바꿔. 원래 이러거든요. 점유정값이 아침 해도 이래요.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여기서 집행관한테 돈 주고 덮쳐버렸어. 그냥 덮쳐서 강제집행 해버렸어. 그러니까 강제집행 당한 게 이게 불법집행이라고. 왜 승계집행을 제대로 안 받고 그냥 덮쳐버리냐. 불법집행이라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내가 이쪽에서 불법집행이라고 하니까 판사도 불법인 것 같긴 한데 네 불법이 훨씬 더 크고 이미 명분이 돼버렸고 뭘 바라는 거야 이제 도대체. 아니 그래도 불법집행이잖아요. 판사는 이절차도 불법이었어요. 그지만 이 불법이 더 컸죠. 진짜 낯이 뜨거웠는데. 근데 아무튼 점유정금지 가처분을 하더라도 카드 돌려받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진짜. 점유정금지 가처분을 해도 나 바꿨는데 나 봐봐 사서증서 인증 다 받았잖아. 이 점유를 넘겼어. 바꿔와. 그 판결문 명의 바꿔와. 명의 바꿔오는데 2, 3일이 걸린다니까요. 계속 뺀질거리게. 그래서 그때 좀 짭짤하게 받았는데 패소했지만 짭짤하게 받았어요. 1, 2년 차때는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개업 초기에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변호사들이 뭐 넘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 더 무섭다. 아무튼 왜 그러죠? 변호사는 악한 자의 사주를 받아서 찔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냥 정면에 나서서 합법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사실상 불법인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저한테도 2년차 때인가 어떤 사람이 뭐 부동산 명도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나한테 이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하나 써달래요. 그 의견서 쓰는데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안 되겠어. 의견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걔는 왜 그랬을까요? 그 짓을 몇 차례 하고 또 왜 했어? 이 사람 이 변호사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했는데요? 라고 보여줄 용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떤 고의성이 없다라고 하려고. 5천만 원이 솔깃하던데 안 넘어갔는데 그런데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아무튼 주거 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재건축은 이런 거 영업세입 보상 주거 이전비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재건축은 뭐가 있죠? 그냥 영업세입자는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받아나가고 소유자는 자기 물건의 보상금 받아나가고 이게 끝이에요. 끝. 재건축에도 상가 있잖아요. 근데 상가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재건축 상가 보면 여러분 오래된 아파트에 단지 내 재건축 상가 있죠. 이렇게 무슨. 그래서 그 상가들이 죽으라고 버티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완전히 소수파로 올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상가 잘라내고 아파트만 하고. 근데 또 골 때리는 일이 있더라고. 저기 서초동에 가면은 이 아파트가 있어요. 3호가든 3차인가 돼요. 상가가 있어. 원래는 같이 이렇게 처음에 주택법에서 지었어. 근데 여기는 완전 소수파고 영업소득 보상도 없고 어떤 협의도 안 돼. 그래서 안 하고 여기만 지었어. 여기만 짓는데 이게 동일한 대지야. 동일한 대지니까 이 용적률을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0% 용적률 기존 200%에서 뭐 기존 250%로 올라가잖아요. 이 용적률 계산할 때 이만큼만 용적률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전체를 다 뽑아서 용적률을 올려버려. 그럼 여기는 나중에 올리려고 할 때 못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용적률 도둑질 하겠다 해가지고 소송 걸더라고요. 근데 얘네들 주장은 용적률은 하나의 단지 하나의 요구에서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주택구성 원래 하나 됐는데 얘네 입장 뭐예요?
원래는 그랬지만 지금 너랑 나랑 재건축 안 하기로 했잖아. 통합 재건축 안 하고 이 잘라서 네 것만 해. 그럼 요거 기준으로 용적률 올려야지. 요 내 용적률 다 받아먹 챙겨 먹었다. 이거를 다 시청 구청에서 인정을 해줘 버렸어. 이 한 미래의 개발권을 상실당한 거죠. 이런 일도 있어요. 좀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시에서 저한테 안양시 같은 데서 문의 오더라고. 용적률 다 빨아먹었다고. 독자 개발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용적률 다 빨아먹으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재건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결국 같이 못하고 혼자 했는데 용적률을 다 빨아먹고 얘는 못하고 돌아버리는 거죠. 무슨 피자 어떻게 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기. 근데 그냥 그 용적률 못 올라가고 거기서 그냥 내부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별일이 다 있더라니까. 그래서 재건축은 상가가 이렇게 타락을 한다. 왜냐? 아무런 보상금이 없어요. 재개발은 영업세입자, 영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이거 있어요. 그리고 동산 이전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진짜 이사비예요. 용달차 트럭 얼마 해가지고 면적당 얼마 나오는 100만 원, 뭐 30만 원, 50만 원 나오는 거 있어요. 이런 걸 조합이 안 줬어요. 그냥 입싹시켜. 법에 있는데 왜 안 줘? 그러면 소송해. 50만 원 받으려고 소송할 수 있어요? 이거 별표 사회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이사비인데 약 30에서 100만 원 나옵니다. 이 싹싹 씻어버려요. 안 줘버려요. 안 주면 소송해. 소송하라고. 한 50명 모아야 소송할 정도 될 겁니다. 저 옛날에 이거 집단으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소송해서 이전비 법에 들고 받아내서 했는데 아이고 각이 안 나와요. 여기에 간을 빼먹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각이 안 나오죠. 다 떼어먹어요. 저에서. 자, 명도는 한 6개월 걸리고 이 명도 소송은 굉장히 옛날에 반포 고속터미널이 있죠. 고속터미널이 있고 이 왼쪽이 반포 이쪽이 북쪽이라고 보면 이쪽이 반포 자이 옛날 3단지 반포 자이 여기 2단지 옛날에 2단지 여기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여기 3단지 여기는 반포 자이 여기는 반포 1단지 여기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1단지는 1, 2, 4, 3주구가 있어요. 반포 1단지, 2단지, 3단지고 고속터미널인데 2단지 레미안 퍼스티지 3단지 반포자이 여기 신반포 1차 아크로 리버 여기가 한강 조망하는 데로 항공 조망하는 데로 아주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여기가 다 끝나고 여기가 진행 중인데 1, 2, 4주구가 조합 1개, 3주구가 조합 1개. 여기는 관리처분인가 죽으라고 좀 싸우고 있어요. 죽으라고 싸우죠. 뭔 얘기를 하죠? 이 2단지가 굉장히 잘 됐다고. 이 안에 공원이 있는데 이건 서초구 소유인데 서초구 소유면 일반 공중도 다닐 수 있지만 누가 여기까지 가겠어요? 자기들이 쓰지. 성수 전략 정비구역 또 그 얘기 나왔는데 제가 또 여기 뿅 가가지고 여기에서도 기부 체납이라는 게 있어요. 기부 체납에서 자기 땅을 내놓잖아요. 헌납을 하는 거죠. 땅 뺏기는 거죠. 헌납을 하는데 기부 체납을 한대요. 이 땅을 뺏기고 나머지에만 이렇게 이제 짓는데 이 기부 체납된 땅이 공원이 된대요. 원래 기부 체납이 되면 뭐 동사무소를 지어주거나 뭔가를 이렇게 지어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못 쓰잖아요. 근데 공원으로 기부 체납. 그럼 우리 거잖아. 그냥 우리 가지면 되지 뭐. 우리가 우리 돈으로 그냥 공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 체납 의미가 많이 약화됐더라. 그래서 좋대요.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2단지는 이런 공원 내부에 이게 있어서 이게 값이 많이 올라갔대요. 여기는 좀 별로 평수는 여기가 큰데 그래서 2단지 조합장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 조합장도 유명하고 여기 신반포 1차 조합장도 유명해요. 전국 조합장계 전설도 남은 사람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버티고 명도 소송을 했어요. 근데 안 나가. 그래서 명도 강제 집행을 했어요. 근데 매도 청구 소송이 완성이 안 돼서 명도에서 밀어내긴 했지만 소유권을 확보를 못했어요. 소유권을 확보를 못했는데 밀어냈어. 근데 우리 완전 조합소유는 아니야. 철거를 해버렸어요. 철거하면 헌법상 손괴죄가 되느냐?
구성 요건은 성립하나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네요. 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요거 제가 얘기했나요? 강제 명도를 해서 자, 이번 시간에 요 다음 거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하고 오강까지 매몰 비용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매몰 비용 5강 7강은 다음 시간에는 감정평가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22일 날에는 제가 매몰 비용 회수와 최근 판례 요 두 개를 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다음 주에는 평가사님이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월 22일 날 제가 매몰 비용 회수와 최근 판례를 강의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한 5년 차 때 명도 물건 집행을 해서 법원 창고에 보관시켰는데 원 소유자가 찾으러 갔다가 얘기했죠? 안 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음식점이라고 칩시다.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음식점이에요. 명도 소송을 해서 집행을 하러 저희 사무장이 나가서 다 걷어냈어요. 이런 거 뭐 가재도구 이거 다 해서 용갈차 부르고 해서 다 끄집어내서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에 보관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법원 창고에 갔어요. 그랬더니 한 3개월, 2개월 반쯤에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없어. 어찌 된 일이냐 했더니 조합에서 폐기해도 좋다는 공문이 와서 폐기했대. 이 원소유자가 없어? 조합한테 가보니까 조합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폐기해도 된다고 해서 폐기했대. 그래서 이 사람이 빡쳐가지고 조합장, 조합, 김양훈 변호사, 사무장, 피고 1, 2, 3, 4를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2억 5천을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여기에 국선에 당선된 그림이 있었고 아르바니 양복이 5번 있었고 어쩌고 다 없어졌다. 내놔라. 근데 무슨 국선이고 나발이고 지금 이 명도 할 때 다 사진 찍어놨거든요. 거기에 뭐 뭔가 그림이 있긴 있었는데 저기 국선 당선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왜 김양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폐기해도 좋다고 했냐? 그 내부에 또 굉장히 복잡한 속사정이 있어요. 뭐 저희 사무실에서는요, 요 물건 말고 다른 5개의 물건을 폐기해도 좋다고 했는데 조합에서는 이거 플러스 1 해가지고 6개를 다 폐기하라고 해서 이거 6개째가 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저도 2천만 원 물어냈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려고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조합에다가 정식 문서로 통보한 게 아니라 사무실의 직원이 네이트 메신저로 보관 목록이 6개예요. 이렇게 딱 보낸 것을 6개 폐기해도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폐기시켜 버렸어요. 현재 보관 목록 6개입니다 라고 네이트원 전송한 걸 믿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냥 조합장이 말리고 그래서 그냥 제가 2천만 원 물어내고 끝냈는데 저도 이 조합의 일을 하면서 몇 억 벌었죠. 물론 몇 년에 걸쳐서 몇 억 벌었지만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그래 맞아. 돈 벌려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뭐. 내 돈 한 푼 안 물어내고 어떻게 돼? 숲에 가서 뭐 사냥을 하려면 하다가 물리기도 하고 막 긁히기도 하고 피도 나고 그러는 거지 뭐. 어떻게 뭔가 깔끔하게 해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설거지를 하다 보면 물이 튀고 그런 거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더라. 이 험난한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하겠더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몇억 버는데 2천만 원 날라가면 뭐 할만한 거지. 뭐 이상 사람이 죽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사실 저희 현장에서 이 명도 집회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로 인해서 재개발로 인해서 얼마나 약자들이 피해받는지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의식화가 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 용산에 가서 원조에서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이 한 분
저분 이름 어디서 많이 이 조합에서 저희 피고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막 오시코가 돼가지고 다른데 현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해주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참나. 저도 아무튼 그래서 기껏 2천만 원 내버렸습니다. 그냥. 그런 일도 있었고. 이제 15년 전보다 지금 많이 조금 발달은 했죠.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하니까.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